네 번째 이야기로 인터넷 은행. 어제 인터넷 은행을 정부가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계획의 일환으로 인터넷 은행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는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한다. 왜 하필 2018년이냐?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일본에서요, 카와노 미치코라는 분이 저희 사무실로 서포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 드리는 것은 이분의 마음속에 담긴 애국심을 우리 모두가 좀 되새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편지를 간단히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태프들과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하시라고 과자와 차를 보냅니다. 하시는 일에 대의를 가지시고 나라 사랑, 국민 사랑 하시는 혼이 담긴 말씀으로 건전하고 정신성 있는 국민의식에 도움이 되도록 나라 떠나 살다 보면 내 나라가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안타깝고 아까운 마음이 더욱 진해지네요. 창의력과 센스는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씨앗인데 관리가 잘못되어 이상한 꽃을 피우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현재의 어른입니다. 저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마 이분이 일본에 계신 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여자분인데 기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되어 가길 소원하는 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보내오셨는데요. 저는 비록 일본의 기아에서 일본인으로 국적으로 살고 계시지만 이 조국이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보고 또 뜻을 전해오시는 분의 의견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더더욱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행태로든 화질은 뭐 둘째 문제입니다만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또 했다가 잘못되면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께 좀 더 좋은 완벽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서 우리 교포분께서 보내주신 애국심 있는 편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요, 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국인으로 일본인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조국을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제 인터넷 은행을 정부가 이제 허용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허가를 내줬는데 이 은행은 일반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은행과 인터넷 은행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이나 또 대부업체나 캐피탈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건데요. 정부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인터넷 은행을 허가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현 정부가 하는 일을 사시가 아닌 정시로 똑바로 쳐다보려고 그러는데요. 대통령께서 금융개혁을 오랫동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인터넷 은행도 앞으로 미래에 직접 지금처럼 통장을 만들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은행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인터넷상으로 대면 없이 점포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IT 국가니까 금융도 IT 금융으로 좀 더 발전해 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인터넷 은행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 금융이 세계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규모도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크기에 비해서 이 한국 금융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했다가 좀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금융 허브가 되려면 금융과 관련되는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인터내셔널한 이 금융 허브가 되려면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런던처럼 요즘 런던이 세계 최고의 금융 허브로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이 또 스위스에 쏠리던 자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세계의 중요한 금융 허브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 허브가 되려면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제도라든지 인적인 휴먼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가 교육이라든지 다 갖춰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노무현 정권 때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 이런 걸 주장할 만큼의 환경을 갖추지도 못한 채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가 좀 우스갯거리가 됐는데요. 지금 인터넷 은행 저는 조금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인터넷 은행이 다른 점은요, 가입의 접속 절차를 보면 현재 은행은 공인인증서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을 거쳐야 실제로 은행에 가지 않고 송금이나 결제가 가능한데, 인터넷 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굉장히 간편하게 된다. 왜 인터넷 은행은 이런 식으로 대출이나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서 간단하게 되느냐? 빅데이터, 즉 인터넷 은행은 개인에 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 두고 또 사회관계망 정보, 즉 SNS 정보를 확보해 두어서 그 개인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반 은행보다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우리 정보가 어떻게 인터넷 은행으로 흘러가서 그런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안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할 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출 심사도 은행, 요즘 돈을 빌리려면 은행을 방문해서 대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아까 말한 한마디로 빅데이터, 개인이 언제 어디서 신용카드를 대출받았는지, 직장이 뭐 어디인지부터 시작해서 현금 그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대부은행이나 캐피탈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평소에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전제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리,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대출금리, 약간 높은 예금금리를 기존의 일반 은행은 제공을 하는데, 이 인터넷 은행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 훨씬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예금을 했을 때 돈을 더 주고 대출을 했을 때는 대출금리를 좀 더 낮게 해준다. 정말로 좋은 은행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점포라든지 은행원을 두지 않는 은행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부분에서 일반 은행은 인터넷 뱅킹에 특화한 일부 예금이나 적금, 대출 펀드만 파는데 이 인터넷 은행은 모든 상품을 다 팔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 현재 은행은 일반적인 수수료에서 할인 정도 해주는데 인터넷 은행은 대부분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인터넷 은행은 은행 직원을 일반 은행들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을 둘 필요도 없고, 또 점포를 동네마다 둘 필요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업체 둘이가 어제 선정됐는가 하면 카카오뱅크, 즉 여러분 아는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뒤에는 한국투자금융이 뒤에 실제 대주주고, 이 카카오뱅크는 관리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뱅크는 KT가 요즘 이 각종 IPTV도 하고 있고 모바일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KT가 이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인터넷도 망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인터파크는 넣었다가 떨어졌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시장을 겨냥하고 있느냐, 중금리 대출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금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지금 신용대금, 신용등급 4에서 7등급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주요 대출 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금리 시장은 그러면 이자가 얼마냐? 10%대 초반에 이자를 받는 시장을 중금리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반 은행은 4, 5%를 전후로 해서 금리를 받고, 요즘 4, 5%도 아니죠. 그리고 저축은행들은 10% 후반대에서 20%대.
그리고 뭐 대부업체들은 30%대 뭐 이런데, 이 인터넷은행은 10% 초반대의 중금리 시장을 한다. 자,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10% 초반대의 중금리를 받는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 투자나 예를 들어서 경상비가 점포나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이 왜 필요한가라고 홍보할 때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일반 은행보다 대출금리는 좀 더 낮게 받고 예금금리는 좀 더 높게 채준다. 예대 마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금은 낮게, 대출은 높게 해서 그 마진으로 은행이 다 먹고 사는데, 인터넷 은행은 예대 마진을, 예금은 더 높게 주고 대출은 더 낮게 주겠다 해서 예대 마진을 줄일 수 있다. 그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은 뭐냐? 점포나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 거의 없다. 그리고 경상관리비가 적게 된다. 이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왜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은행보다 훨씬 나은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정작 금리 시장은 등급 4등급에서 7등급 정도로 일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축은행을 가거나 그 다음에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10%대 초반대에 이자를 갖다가 먹겠다. 그럼 뭡니까? 또 다른 고리업자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는 거하고 실제 이 하고자 할 때 취지는, 기존의 은행이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이래가지고 은행이 경쟁력이 있느냐?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외국에는 지금 벌써 5% 수준 이상으로 인터넷 은행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도 지금 전체 시장의 4%다. 이러면서 한국이 이 부분에 처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 은행을 갖다 허가해 주겠다면서 겨냥하고 있는 시장은 10% 초반대의 이자를 받겠다. 굉장히 고리 이자 아닙니까? 자, 인터넷으로 빌려주고 하면서 좀 더 쉽게 대출해 줄 거니까 너 이자 좀 세게 내. 결국은 캐피탈이나 대부업체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저축은행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던 사람들이 글로 가게 되면 전화 한 통으로 대출해 줍니다 하고, 지금도요 온 선전하지 않습니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대출해 주겠어요? 전화하면 뭐랍니까? 어느 직장에 다니십니까? 부터 해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뭘로 할까요? 해서 이 사람 신용을 검토해보고 돈 빌려주지, 때릴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선진금융을 위해서 인터넷 금융한다면서 10%대 초반대 이자를 받으면서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그냥 절차만,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리려면 뭡니까? 얼굴 구겨지고 기분도 상하고 이런데 인터넷으로 절차만 쉽게 해줄 뿐이지, 젊은 사람들, 요즘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전부 빚지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면 안 하고 돈 빌려주겠다는, 이게 과연 인터넷의 장점을 살리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냐? 저는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길래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이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하겠다고 개념하고 인터넷 은행을 한다면 저는 이런 은행을 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들 차고 넘쳐가지고 한국에 지금 망한 은행들을 강제로 인수해서 두세 개씩을 합병해서 만드는 게 지금 있는 은행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먼 인터넷 은행을 던져가지고 첨단 기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중금리를 받아서 신용 좀 안 좋은 사람들, 은행에 못 가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안 보고 돈 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이런 고리 대부업으로 어떻게 한국의 금융업이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금융개혁이라는 건 이런 게 금융개혁이 아니라요, 한국 금융시장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나 파워를 갖추도록 법과 제도를,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 금융의 덩치를 키워가는 거죠. 노하우도 키워가는 거고. 그래서 외국의 대단한 기업체들도 한국 금융에다가 각종 투자라든지 또 한국 금융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결국은 돈 빌리려면 은행에 가야 되고, 캐피탈이나 이런 데 두들기려면 대부업체나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손쉽게 돈 빌려주는 역할을 상당히 높은 이자로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업체들 아닙니까? 카카오톡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으면 KT가 이런 은행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요, 정부 관계자가 제가 묻는 이 말에 대답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뭐 대충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인터넷 은행을 하겠다면서 금융개혁 차원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건데 이것이 중규모의 대출 시장을 중규모 이자의 대출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